일단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중심으로 얘기 좀 들어보죠. 최은명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아주 소감이 아주 너무 감동적이던데. 최은명 사모님, 아, 저요, 네, 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네, 공부를 이렇게 1학기가 끝났는데, 네, 이제, 처음엔 참 재밌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아니겠다. 그런 음, 마음이 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셀프 카운슬, 자가 상담이 이렇게 돼서 좋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사모를 했잖아요. 네, 사모 노릇을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30년이니까 이거 예, 끝도 예. 없는데 개척해서 와, 전도해서 그 사람들 도망가는 거 붙잡아야 되고 맨날 설득해야 되고 네, 거기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그 사람들 마음을 또 어떻게 내가 할까 그런 또 두려움, 음, 걱정 그런 것도 생기고 음,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때는 네, 네. 저기 홍보께서 하시도록 하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내 힘으로 그 목회를 하니까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이 네, 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서 아이고 나 하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뭘 남까지 이런 마음도 네. 그래서요, 그걸 극복이 되셨어요? 아니면 계속 그러고 계세요? 아니요 뭐 이제 공부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네. 백수가 과로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막 여기도 뭐가 나고 여기도 뭐가 나고 그래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는 재밌는데 네. 아이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그 굳은 믿음이 생겨버렸더라고요. 네. 마음속에. 음. 해봐야죠. 응, 응. 네. 제가, 그때는 제가 네. 말씀하셨잖아요. 맨손으로 고기를 네, 잡았다면 네. 이제는 그물을 이렇게 가지고 잡는다 그랬으니까 네. 맨손으로 고기 잡다가 나가 떨어지는 격이거든. 네. 네. 이제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저랑 아내랑 저희 애랑 셋이서 이제 집에서부터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30살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상담까지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너무 황당한 고민들, 괴로운 고민들 다 들으면서 어느 날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가 원하던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가 원하던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딱 듣고, 이게 내가 원하던 게 뭐지? 하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 때 꿈꾸던 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또 문제 있는 사람들 저걸 이렇게 고치면 좋겠는데 저렇게 고치면 좋겠는데 신학생 때, 평신도 때, 청년 때 했던 그런 바라던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딱 이제 얻고 나서 그 이후로 그런 말 안 했어요. 왜 괴롭히시냐, 왜 힘들게 하시냐 이러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재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하고 싶었던 거구나.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피곤해서 그렇지. 이게 내가 원하던 거고 내가 지금 바라던 걸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가 상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최고예요. 다른 사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막 상담해 주면서 나도 집에 가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럼 잘 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남의 이 티만 계속 해주고 자기 들보는 안 돌아보면 그럼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해요. 그럼 다 중간에 그만둬요. 배운 분들은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거쳐갔지만, 오래 하는 분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도 좋은 거였구나 하면은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 이게 내가 남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럼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제 경험이 생각나는데,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한번 그 수준까지 조금만 더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아주 평생에 지난 일들도 반추하게 되고, 뭐 물론 천국 가면 다 반추하게 되겠죠. 근데 천국 가기 전에도 천국의 그림자 속에서 지난 일들도 다 정리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스스로도 이해가 되고, 아, 그 사람은 그래서 그랬구나. 막 모르던 게 막 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잘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집사님 뭐 올라온 거 보셨어요? 김우숙 집사님이 어떤 게 올라왔나요? 네, 아이디를 쳐야 되냐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잘 못 들어요. 아니에요. 신청을 해야 그 다음에 카톡에 초대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을 안 좀, 하셨어요? 예, 안내를 해주세요. 우리 신청하기 제가 눌러드렸는데, 그거를 신청을 해야, 그래야 동의가 되고, 동의가 돼야 링크를 신청을 보내드릴 안 수 있어요. 하셨어요. 네. 이게 오늘 어려우면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유네스도 성교사님 또 오늘 우리 실시간 모임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미국에서 상담하고 계시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학기 과제, 1학기 3학기 과제를 했는데 지금은 1학기 하고 있는데 최현명 사모님 굉장히 재밌게 글을 쓰시고 또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이 웃고 또 도움을 받고 배우고 이렇게 또 얼굴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매번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뭔가 희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런 삶이 상담사의 삶이고 또 돕는 자의 삶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또 상담사님들이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배려해주고 또 센터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훈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저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훈련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어가지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현한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이제 표현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화요일마다 갈보리 채플에 가서 강의하면서 이호나 목사님 만나면서 얘기 좀 듣는데 그쪽 분야에서의 그런 고민들 얘기 들어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역 상담 누구나 다 할 것 같고, 뭐, 매어 터질 것 같고, 혹은 또, 모르는 게 이상할 것 같고, 그런데 한꺼풀 벗겨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이 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을 해요. 삶 속에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구현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고생과 수고와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그걸 이호나 목사님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전통주의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교류는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매거진을 발행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자를 내는데 그 원고를 다 받아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또 교정을 봐야 되고 그런 게 있고 또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 행정을 해야 되기 위해서 또 갈보리 채플과 연계해서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컨퍼런스를 또 계획을 하는데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면은 장소와 시간과 비용과 그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우리는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는 좀 어렵겠구나. 우리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할 사람이 제가 다 해야 돼요.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바빠서 그렇게 못해요. 저는 또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또 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참여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좀 곁들여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성역상담 좋지만 왜 뭐 발전이 안 될까요? 뭐 스스로 발전된다는 건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지. 누가 대신 성역상담이 좋대. 거길 가봐. 그런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에요. 지금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대여섯 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연락해야죠. 그 다음에 또 알려드려야죠. 그 다음에 또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줘. 만약에 이런 사람이 막 20명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습이 20명, 과제가 20명. 그래서 윤혜수 선교사님도 지금 과제 해주느라 헉헉대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과제, 학생들의 과제를 계속 막 올려주시고 그걸 또 다 대답해 주신다는 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렵고 쉽고를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렵고 쉽고 힘들고 안 힘들고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의미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의미 있는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기쁨인가? 그래야 이제 우리도 선순환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아이고 성역 상담은 그냥 뭐 알아서들 배워라. 사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웨스트민스터 가서 CCEF에서 배우는 것은 이제 평신도 과정이라 CCEF에서는 웨스트민스터의 반도 안 배워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나온 논문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엄청 읽히고 그리고 또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을 지도받고 아니면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시험 보고 그걸 이제 오랜 기간 해야 되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또 파트타임으로 해야 되고 풀타임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뭐 거의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성역 상담 배우는 건 불가능한데 그러면 웨스트민스터는 왜 그걸 왜 학위를 편하게 좀 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웨스트민스터도 그게 힘들어요. 그게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다른 일들을 하는 게 더 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편한 거 혹은 또 쉬운 거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해서 뭐 논문 쓰려고 해도 얼마나 이 구두점 그다음에 기호, 괄호 그다음에 또 인용 이런 것들 얼마나 따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제 낮은 수준이니까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들 의미 있게 이건 참 의미가 있다. 이건 참 보람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얻어야만 하겠어요. 그래야 뭐 학생은 학생으로서 상담은 또 상담으로서 그래서 선순환을 잘 해 나갈 수 있겠어요. 저는 무슨 재미로 사냐 하면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상담을 하고 나다 보면 머릿속에서 막 또 새로운 차트가 막 생겨나요.
그래서 얼른 그거를 이제 잡는 거예요. 아, 생길 때 이걸 잡아야지. 그러면은 조금씩 실체에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문제의 실체는 뭘까? 도대체 이 복잡한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무슨 구도로 이걸 표현을 해야 이걸 딱, 아, 잡았다. 당신 문제는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별의별 차트도 다 만들었거든요. 뭐 몇천 개를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렇게 했다. 아닌 것 같아.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사들이 저한테 불평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차트가 많이 바뀌냐고. 근데 또 하다 보면 한 대여섯 시간씩 상담을 하고 나다 보면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상담을 통해 별의별 얘기를 듣고 또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는 그런 통찰이 생겨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들이에요. 배워서 아는 어떤 수준은 이제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별게 다 나오는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철학을 했고, 또 심리학을 했고, 또 그런 또 이전에 배웠던 또 경력이 있고, 신학을 했고, 철학을 했고, 심리학을 했고, 신학을 했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상담학을 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활용해서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좀 더 구체화되고, 또 실제적이 되고,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세우는 계획은 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센터를 세워서 이제 방향하는 그런 비전은 목회자들한테 이제 원하는 목회자들한테 혹은 원하는 평신도들한테 이제 이 성경적 상담을 가르쳐서 왜냐하면 그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어요. 상담은. 왜냐하면 죽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니까. 신앙은 요즘 시대에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구체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지만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자퇴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니까 신앙보다 지금은 생활이 더 중요한 부분. 근데 그걸 도와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거에 지금 심리 상담이나 병원이나 혹은 뭐 정신과 약으로만 뭐 몇백만 원을 다 투자하는데 그걸 마음을 잘 바꿔서 해줄 수 있다면 거기에 뭐 비용 투자하는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센터를 건립하고 그다음에 목회자 혹은 평신도 원하는 또 믿는 사람도 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걸 원할 수가 없어요. 교단이 어떻거나 아니면은 방식이 어떻거나 하여튼 심리학이 들어갔다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런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순수하고 성경적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보급하는 뭐 우리나라만 보급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도 보급하는 세계에도 다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선교를 해도 한국 사람이 하죠. 아프리카에도 한국 사람이 있죠. 근데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번에 이명선 성교사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잖아요. 독일 사람들한테도 이게 먹힌다는 거. 독일 사람들한테 너무 좋대요. 딱딱딱 끊어지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유형을 잘 아니까 근데 생활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예전에 그 아마존의 눈물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아마존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마존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았는데 예? 부인들이 남편 흉보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목표자 비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하려고 할 때 항상 바쁘고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따져서는 할 수가 없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희락이 있고 알게 되는 게 있고 얻게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박은혜 권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또 이제 초반부에 계시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나머지 우리 분들은 다 우리 늘 하는 분들이라
상담사들이라. 예. 박은혜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아이디 별명을 저는 바꾸셨더라고요, 권사님. 너무 그냥 은혜가 넘쳐요. 바꿨어요. 은혜 뿜뿜으로 아주. 고민하다. 네, 멋져요. 네. 주바라기로 바꾸고 싶었는데 주바라기는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중복되면 또 예. 안 되는 면이 있죠. 예, 그래서 얼- 방송량 화면이 안 떠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제가 비디오 껐어요. 창피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 네네. 아이고. 예, 예쁜 얼굴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 홈페이지도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아이디 별명도 바꾸실 수 있고 그러면 아주 잘 활용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잘하셨어요. 네. 배우시는 거에 대한 지금까지 소감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상담의 핵심이 여기서 성경적 상담에서 핵심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환경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그렇죠. 있고 네. 근데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를 보고 이제 제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모난 부분이나 저의 그런 단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눌러가지고 계속 눌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예,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 네. 또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최현명 사모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원격 수업 동의로 월화 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옛날 같았으면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싸우고 막 이러면 쟤는 왜 저래? 이러고 왜라는 단서를 붙여가면서 비난을 했을 건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조금 이제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친구들끼리 금방 친해졌다, 싸웠다, 막 그랬다, 다른 친구도 사귀었다, 막 그 12명 속에서 아주 그냥 그 5시간 동안에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줌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줌에서? 온라인에서? 아니요, 학교 가서. 네, 학교 가서 이제 집에서 이제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못하는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한 12명씩 교실에 해놓고 이제 하는데 그 12명이 이제 그 5시간 동안 아주 그냥 그 안에 변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워가지고 또 갈라져가지고 말하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속에 막 그런 울분이 있고 막 속에 그런 감정들이 많잖아요. 자기들 표현하지 않는 감정들.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막 머리도 쓰다듬고 막 등도 쓰다듬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면은 금방 막 눈물을 또 막 터뜨리더라고요. 잘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구나.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또 그것을 내가 상담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많이 아이들을 보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여러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상담을 배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배웠냐면 문제아를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겠다고. 그 반에 문제아가 있었는데 이 애가 아주 너무 독특하고 교사 경력 속에서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어서 하도 답답해서 성형상담을 배운 거예요. 딱 배우고 감정을 보고 욕구를 보니까 애가 이제 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얘 감정은 이런 거고 얘 욕구는 이런 거구나 하고 그렇게 딱딱딱 바꿔줬더니 반 분위기가 달라지고 얘가 달라지고 나중에 부모님이 와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시기가 되게 가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였는데
선생님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 애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애가 5학년 때 아주 그냥 질풍노도 시기였는데 너무 잘 6학년으로 돼서 6학년 때는 너무 바른 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시는 게 권사님한테 너무너무 또 중요하고 또 좋은 결실을 또 아주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아이 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말갈량이 같은 남자아이가 네, 네. 엊그저께는 꽃을 하나 요렇게 따갖고 와가지고 네. 이거 선생님 주는 거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너무 예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계속 아우 야 이거 너무 예쁘다 고맙다 막 네. 그러니까 애들이 반응을 하네요. 그렇게 하는 것에. 예. 그럼 아주 이 인성을 바꿔주는 거죠. 네. 아직 멀었어요, 권사님. 아직도 배우시려면 더 많은 내용들이 초입에 들어오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 더 잘 배우시면 좋겠어요. 또 지금 또 들어오신 김은숙 집사님이 계시네요. 어제 같이 통화했는데 김은숙 집사님 잘 들리고 보이고 그러세요? 얼굴은 잘 보이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나 그 밑에 아이콘 있는 거를 작동하시는 거를 가르쳐 드리면 그걸 누르시면 혹시 교회마다 줌을 사용해서 얼른 이 온라인 어떤 포맷에 익숙해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뭐 활용하는 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고 코로나 시대의 이제 변화죠. 집사님 어떻게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말씀도 잘 들리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기하면서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집사님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배우시게 됐는지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집사님. 네, 노량진 강남교회 김은숙 집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배우게 되셨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전 2015년에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에 입학했어요. 기독교 상담학과 석사 과정 중에 MDB 쪽에 가서 이제 실천 신학들을 쭉 청강하면서 센터에서 임상할 때에 굉장히 신실하신 그런 성도님들을 상담할 때 일반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을 섞어서 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먹혔어요.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을 상담할 때는 오직 성경적 상담만 효과가 있겠구나. 그걸 이제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상담과 섞어서 하는 그런 기독교 상담 스펙트럼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성장할 게 없고 유익이 없고 제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남은 여생은 좀 뭐 모든 사람을 다 해도 좋겠지만 특별히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상담을 제대로 좀 배워봐야겠다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동료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제 고민을 털어놨더니 수소문에서 윤홍식 목사님 센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마음은 전에부터 있었는데 제가 지금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더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두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잘 되셨어요. 그리고 또 잘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용기도 내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오선미 간사님이 연락해 주신 게 또 용기의 어떤 또 계기도 되셨다고 해서
너무 또 다행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학과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심리학의 그런 본질이 있고, 성경적인 거는 그것을 이렇게 덮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자꾸 심리학적인 그런 방향이 들어오는 게 되니까 좀 이제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 거죠.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학문이다 생각해서 올 수 있지만 상담 받는 사람들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왜 심리학적인 어떤 가치로 내 마음속에 왜 집어넣으려고 하지? 이렇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 그거는 뭐 불신자들에게는 심리학적인 가치관이 나한테 더 익숙하다라고 생각해서 불신자들에게는 먹힐 수 있겠는데 심리학적인 얘기가 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선택의 폭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그때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요소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성교육 상담은,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온 혁신주의 성교육 상담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성교육 상담이지만, 전통주의적인 성경적 상담이 있어요. 전통주의적인 성경적 상담은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이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또 되지만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은 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왜냐하면 이제 같이 성경 읽고 시작하고 이제 성경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이제 그게 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주의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주의에서는 마음에 관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마음에 대한 것들을 오픈하고 또 그 속에 성경적인 것을 집어넣는 거라서 양식이 좀 다른 면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전통주의 쪽에 계신 분들과 이제 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일단은 요 센터 안에서는 혁신주의를 이제 구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주의도 있어요. 통합주의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리학을 이제 섞어서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건 또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통합주의 성역 상담은 통합주의 성역 상담대로, 그다음에 전통주의 성역 상담은 전통주의 성역 상담대로, 그다음에 혁신주의는 혁신주의 상담대로 이런 어떤 그 의미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혁신주의 웨스트민스터 성역 상담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 하고 있어요. 보니까 과정도 이제 여러 강사들이 와서 하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온라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배우시게 되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어떤 지금 몸에 한계가 있으시니까 몸의 한계 속에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온라인 시간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여튼 오늘 김은수 수사님 또 첫 시간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거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시까지 진행할 테니까 또 계속 내용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시간은 이제 통합해서 어떤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주제를 잡고 그 다음에 과목을 리뷰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전체 커리큘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늘 할 부분은 전체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1학기 커리큘럼에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좀 오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원리 과목에 대한 리뷰를 할 거예요. 세미나 개념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개론을 했고, 이번 주에는 원리를 리뷰할 거고, 그 다음에 역동성, 방법론, 지금은 이제 이거는 준비 중이니까 이건 안 하고, 그 다음 주에는 2학기로 넘어가서 문제진단법, 성경연구법,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학기가 6월 말에 끝나거든요. 6월 말에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런 이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6학기를 마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6학기를 마쳐서 6학기 내용이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배울 내용이 지금 뭐 준비되고 있는 게 4과목이고 5과목이고 예비된 게 25과목이라서 성경적 상담만 해도 25과목을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는 30과목으로 확장될 거예요. 6학기까지. 그런 다음에 모든 학기가 완료 후에 자격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급시험, 자격시험을 보고 상담사, 실습을 거쳐서 상담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사, 실습을 거쳐서 강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상담사만 돼도 리더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강사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위치를 의미하겠어요. 상담사에서는 스터디를 리드하는 리더로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자, 그렇게 해서 3급을 마치고 2급을 마치고 1급으로.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언제 걸리는가 이게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언제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기 나름이에요. 빨리빨리 한 사람도 빨리빨리 해요. 근데 느리게 하면은 느려져요. 또 연령대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딱 특정 연령이 있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젊은 사람은 10대도 있어요. 10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우리 학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많기로는 정말 60을 넘으셔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 걸린다를 10대로 맞춰야 될지 20대로 맞춰야 될지 30대로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직장인과 혹은 또 이제 또 주부이신 분들과 그리고 또 뭐 각각의 이제 역할이 다르니까 그걸 또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뭐 얼마 걸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하다가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은 또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은 손주를 보거나 그러면 또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뭘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걸 계속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이 커리큘럼 중에서 여기 원리라는 부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계획한 게 있는데 성 관련 성경적 상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성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죄악시하는 경향 때문에 문제 상황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질문 답변 시간으로 다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원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 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성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죠. 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체계를 잘 이해하고 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성리적 상담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그런 체계를 이해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본질을 잘 또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라는 입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육각형의 직육면체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뒷면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어떠한 내용을 성경 상담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 체계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복합적으로 볼 때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거지, 성에 대해서 뭔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내용은 그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성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어떤 체계들, 이런 체계와 다르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성이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어떤 생활 혹은 뭐 신체 혹은 뭐 분야별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새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럼 지금까지 해내온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 이게 쌓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열심히 이런 체계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체계들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구도를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구도를 딱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그래서 그 마음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성 문제도 이 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뭐 이거는 이거고 또 저거 할 때는 또 저거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어려운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확장을 하자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개념을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감안을 해서 요 한도 내에서 보셔야 되겠어요. 배웠던 내용을 그리고 그 체계 하에서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은 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래서 성의 문제가 개인의 성이냐, 가정 내에서의 성이냐, 아니면은 교회에서의 성 얘기를 하려는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의 성이냐, 아니면은 직장에서의 성이냐, 아니면 사회에서의 성이냐. 성 얘기, 죄송합니다.
성 얘기의 영역이 너무너무 다른데 이걸 그냥 한때 섞어서 묶어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 얼마나 갑론을박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영역부터 찾아 들어가는 성의 문제를, 그리고 그 영역에서 그게 순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합의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선악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셔야 되겠어요. 조직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심층의 문제인지, 그래야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성의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옳고 그른 얘기로 나누어 줘야 되는가? 아니면 이 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성을 발전시키고 혹은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가? 아니면 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성을 이런 성이 있고 저런 성이 있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까? 아니면 이 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깊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로 얘기를 해줘야 될까? 너무너무 다른 거죠. 성이 있어요. 우선순위로 얘기를 해줘야 될까? 성이 있어요. 합의로 얘기를 해줘야 될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성이 그러면은 순위의 문제냐, 합의의 문제냐, 선악의 문제냐,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 그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서의 성은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좀 답답한 면도 있고 혹은 또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게 그 성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해야 될 걸 못하고 있는 거냐, 성 문제 때문에 지금 자기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성 문제 때문에 타인의 어떤 책임감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거냐, 그런 분야라면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성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성 문제인데 그게 예를 들면 혼자만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과 뭐 교류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라면은 그럼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성에 관한, 성이 존재하잖아요. 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신체 기관이고 신체 활동이고 그리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로 연합하게 하신, 천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게 없어요. 천사에겐 그런 게 없어요. 인간에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서 이제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그럼 천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는 혼자 사는 게 허락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야, 그거 없으니 얼마나 손해인가. 천사 되기 싫어. 성이 없으니 나는 천사처럼 살고 싶지 않아. 우리가 낮은 세계에서는 높은 세계의 그런 어떤 그 위상을 몰라요. 낮은 세계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핸드폰도 이 다음에 나오는 핸드폰이 나오면은 이게 얼마나 구식이 되는지 몰라요. 항상 그랬어요. 저희 집에도 예전에 쓰던 핸드폰이 막 굴러다녀요. 근데 그렇게 굴러다니는데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를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새로운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게 나타나면 그 전에 좋지 않았던 거는 너무너무 이제 별로 이제 선호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런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런 거예요. 성이 그런 거예요.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지. 그래서 지금에서 천사를 보여주니까 천사의 그 높은 수준을 모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나는 그럼 너무 슬픈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보면 달라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낮은 삶에 이제 주신 인생에서 수고하게 하신 일종의 기능 제한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고의 것 중에서 이제 제한된, 그리고서 이제 필요하게 되고, 남자는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게 동성애도 그렇고, 성중독도 그렇고, 각종 성 문제 그렇고, 부부 성생활도 그렇고, 해당되는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선악에 관한 거냐, 아니면은 조직에 관한 거냐, 이렇게 올라가고 낮고, 뭐, 기능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문제냐, 아니면 그런 것들 속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의식이 있고, 어떤 관심이 있고, 어떤 표시가 되고, 이런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깊은 행동의 문제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성경적 상담이지, 성경 상담이 그냥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다 뭉뚱그려 놨어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의미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서 이제 난상 토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게 해답이 어떻게 날 수 있겠어요? 이 속에 해답이 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다 섞였는데, 그러면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예전에 제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됐어요.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더니 아이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참 제가 듣고 웃기던지 자기 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자기 아는 얘기를 하고 저 학생이 자기 아는 얘기를 하고 아무도 다른 학생이 한 얘기를 듣지를 않아. 자기가 아는 얘기를 막 말해. 근데 멀리서 볼 때는 쟤네들은 진짜 신나게 재밌게 아주 얘기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도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얘기. 그러고서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잡담이죠. 잡담. 그런 거 남성들도 그런 걸 해요. 축구, 자기 아는 축구 얘기하고 자기 아는 군대 얘기를 하고 여성들도 잡담을 해요. 자기 아는 주방기구와 자기 아는 인테리어와 또 자기 아는 자식의 문제와 그러면 이제 정보 교류죠. 정보 교류. 혹은 정보 표현. 내가 아는 정보를 표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거기서 뭔가를 알아낼 수는 없어요. 자기가 먼저 말하면은 이기는 거니까. 혹은 자기 말하는 것에 어떤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서는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성경적 상담사는 좀 더 지혜롭게 이 얘기는 이 얘기고 저 얘기는 저 얘기고 반대로 이걸 다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 얘기는 이거는 순위에 관한 얘기네 하고 그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이 사람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얘기는 이건 선악에 관한 얘기네. 저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주로 듣는 편이지 말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들어도 재밌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또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다 의미가 다 해석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잘 듣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이제 정보를 이제 종합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걸로 이제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요. 끄집어내는. 그래서 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나의
뭐 딱 정해져 있어서 이 틀이 있습니다. 이 틀로 상담을 해 나가세요. 그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에 관해서 성교육에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면서 마음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성경적 상담이 진행되는 거다. 그리고 성경 상담이 진행되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해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구체화돼서 하나씩 하나씩 이거는 순위 문제네 하면 성의 순위 문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방향성은 확실하죠. 최우선 순위를 향해 나아가는. 그 다음에 합의 문제는 확실하죠. 합의하는 것. 가정마다 합의될 부분이 있어요. 부모의 뜻을 어긋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그게 가풍이 되고 그게 그 성의 어떤 개념이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선악의 문제라면 선을 향해 나아가는, 조직의 문제라면 상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의 문제라면 옳고 그른 관계와 위아래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관계를 의식하는, 그 다음에 심층 문제라면 그걸 이해해서 그 속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이제 그럴 때 각각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식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그리고 분리되어진 상황에서 각각의 목표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성이든 생이든 삶이든 정신병이든 조현병이든 혹은 정신분열이든 중독이든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아닌 거 있으면은 한번 가지고 나와.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어요. 교회 문제라고 해서도 특별할 것도 없고 모든 문제가 다 특별할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런 면이고 저렇게 보면 저런 면. 그래서 거기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제가 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케이스를 다루고 그 케이스 속에서 나타난 어떤 그 유형들을 찾아보고 그러는 과정인데 어떤 실제 케이스를 놓고 목사님이 또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성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사례 연구에서 성 문제로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76개의 성 문제가 있어요. 고등학교 딸아이 성 문제. 그러면 이 고등학교 딸아이 문제 그리고 자위기구를 주문했어요. 그럼 이건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보지 않은 딸이 이런 거를 주문했던 게 놀라웠지만 이게 성교육 문제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유형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유형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선악의 유형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의의 유형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위에 해당할 수도 있죠. 고등학생 딸이 삽입용 성기구를 갖는다. 삽입용 성기구. 이것도 뭐 삽입용 성기구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만약에 딸과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죠. 아직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얘기는 안 되어서 그래서 그럼 왜 그런 걸 주문했는지, 네 생각은 뭔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합의의 문제가 되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해봤는데 얘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악의 문제가 되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순결과 그리고 또 자기 몸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럼 순위의 문제가 되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지는 요 딱 이 얘기로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유형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선악의 문제로 답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선악의 문제 얘기를 해보니까 선악의 문제로 생각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좀 핀트가 틀려요. 그러면 그런 식이면은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그건 합의네요.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답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순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이 자녀의 성교육 문제에 관한 접근이 되는, 부모에게 접근한, 자녀의 성교육 문제를 접근한. 그러면 부모에게 접근하는 거지 자녀에게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해주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전통주의식인 거죠. 딱 이럴 때 딱 매뉴얼이 있어요. 성은 뭡니다. 이건 이래야 돼요. 저건 저래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은 전통주의적인 관점이고 혁신주의적인 관점은 그런 문제가 있으시군요. 그런 문제에서부터 들어가는 가정의 자녀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주문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은 형식으로 아들이 자위기구를 샀어요. 아들이 음란물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감정이 있는, 그리고 그 속에 부모의 욕구가 있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그래서 이걸 발견한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터치해 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결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럴 때 구체적인 실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변화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혁신주의의 모습인 거죠. 이걸 이제 매번 모든 것들을 또 해주게 되면 또 자신의 성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성 문제로 엄마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누나가 여자로 보여요. 성 정체성, 몸이 성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초등학교 6학년 자위행위, 성적 터치, 중학교 아들의 이성 문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이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게이인가요? 성욕 조절, 성적 집착, 정신과 치료, 정체성, SM 치료, 게이일까요? 그걸 이제 어떤 시간이 되는 대로 한다면은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이게 어느 영역의 문제고 어느 유형의 문제고 그 속에 어떤 감정의 문제고 욕구의 문제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복잡한데? 우리 인생이 복잡해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거는 너무 딱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딱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줘 있냐면은 그런 문제가 100개가 넘습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게. 그렇게 해야 될 게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되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딱딱딱 해서 할 게 이건 줄 알았더니 또 알고 보니까 또 친구 문제가 있네. 친구 문제를 딱딱딱 해줬더니 알고 보니까 얘가 또 다른 데서 영향을 받았네요. 그럼 또 그걸 딱딱딱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보니까 사실은 또 엄마의 문제가 있고 아빠의 문제가 있고 동생의 문제가 있고 또 어디의 문제가 어디가 문제 있고 근데 그거를 딱딱딱 해준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나마 해결하는 거지. 이걸 딱딱딱 해결하지도 않게 되면은 그러면 해결 못해요. 그러면 그냥 손 놔버리는. 할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제가 큐브 하는 거 봤는데
큐브에 법칙이 있더라고요. 전 그 깜짝 놀랐어요. 큐브를 하는데 법칙이 있어요. 근데 다만 법칙이 많아요. 법칙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색은 무슨 색으로 모이고 저건 저거로 모이고 이건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법칙을 다 알고 그 법칙을 한 번에 수행하니까 그게 기계도 그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큐브 기계를 기계가 맞춰요. 그래서 기계가 그걸 한 번에 연산해서 3초 만에 따라락 해서 탁 맞춰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법칙을 빠르게 수행하는. 그러니까 복잡한 큐브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이제 상담 문제에 있어서 이런 법칙을 찾아내고 또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혁신주의의 특징이고 법칙 없고 그 다음에 되는 대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럼 그게 전통주의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칙 없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고 저렇게 터치하고 하면 그러면 그건 통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주의가 아니고 전통주의가 아닌 혁신주의는 이러한 법칙의 역동성에 기반한 이 법칙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3급 자격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아니면 석박사 나와도 문제 못 해결해요. 심리학 석박사를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학부 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건 체계가 없다. 학부 심리학을 제가 부전공하면서 제가 철학하다가 이제 심리학에 관심이 생겨서 심리학 부전공했는데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체계가 없고 다 터치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딱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프로이드도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날 누가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칼 로저스도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도 방법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방법 체계 자체가 없어요. 그냥 터치예요. 터치.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그 뒤를 그냥 그런 체계를 좋아하는 뿐이죠. 그래서 성교육에 관한 우리의 방식은 이런 거고 우리는 터치가 아니고 우리는 방향을 제시해서 그를 바꿔나가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 또 다르게 또 다른 문제는 다르게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해나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게 되시기를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1번 사례부터 78번 사례까지 다 다루면야 그러면 또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강사를 찾는 거예요. 이걸 저 대신 해줄 수 있는 제가 이거 1번부터 1번 해석하고 2번 해석하고 3번 해석하고 그러기에는 제가 또 다른 일들이 바쁘니까 이걸 좀 대신 결국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뿐이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알면 좀 두 개, 세 개는 좀 알아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말한 얘기를 알아듣고 제가 다 일일이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온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 변화를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에 아주 고심하면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원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죠. 제가 박사로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만이 할 수 있는 또 장로교 목사로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이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걸 설득하는 거니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을 찾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니까 저는 그 틀을 만들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재능이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에요. 그래야 내용이 나와. 그렇게 나아가 보면 내용은 저절로 생겨요. 아, 그건 합의의 문제구나. 그건 선악의 문제구나.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시간이 조금 길었죠. 하고 나머지 한 5분 쉬었다가 끄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은 잠시 카메라를 끄거나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근데 우리 두 번째 시간 갖기 전에 우리 기념사진 하나만 찍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끝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뭐 들어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보시죠. 기념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눈을 감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5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